네, 오늘도 그렇고요. 코스피 3000 시대 이제 막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등락을 급락을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장세 속에서 이 기대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3월 예정된 공매도가 재개 논란이 있어서 모두가 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 관련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공매도가 3월 재개가 됩니다. 네. 정확히는 3월 16일인데요. 네. 이게 문제가 사상 첫 3,000선을 돌파했고 오늘 보니까 장중에 코스피 시장이 3% 이상도 뛰기도 했어요. 네. 3,124선까지 올라갔는데 그런데 이 코스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 이슈이기도 합니다.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하락을 방지하자라고 하면서 이를 시행을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6개월간 지속을 한 건데 하지만 원래 작년 9월에 이게 이제 제도가 막을 내렸어야 되는데 동학 개미 운동의 그 열풍이 또 거셌잖아요. 그러니까 입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연장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3000을 간 데에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컸죠. 이 공매도를 금지한 데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안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 개미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라는 데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월에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개인 입장에서는 수급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보다 공격적으로 또 순매도에 나서게 되면 전반적으로 증시는 변동성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 이후에 코스피 시장은 한 달 전후해서 단기 조정을 거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2009년 5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가 6월 한 달 동안 고점 대비 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에 고점 대비 8% 하락을 했습니다. 뚜렷한 대표적인 예가 있었던 거죠. 특히 증권사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 조정 국면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코스피 3000에 대한 주역 그런 부분은 코스피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거든요. 근데 사실상 공매도가 집중됐던 그 부분도 코스피 시총 상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지만 그래도 공매도 무슨 말인지 자꾸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재 기자 좀 설명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뭐 사전적 의미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가 좀 더 쉽게 뭐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권대희 앵커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승장에는 사실 저는 매수하지는 않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사는 게 정상이겠죠. 다만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락할 것 같으면 빨리 또 팔아야 되겠죠.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이 칸막이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를 사겠죠. 근데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면 지금은 가능한 게 그냥 떨어지면 안 사면 되지예요. 근데 공매도라는 것은 내가 없지만 먼저 매도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걸 사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첫 포지션이 매수냐 매도냐. 그런데 매도가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이 없는데 시장 빠질 거야라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뭐 선물이나 이런 건 뭐 차치하고요. 없겠지만 주식을 통해서 먼저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또 그냥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내가 HTS에서 뭘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할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나도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주린이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대차장고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빌려놓고 갚지 않은 것. 그게 이제 대차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차 잔고가 무조건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리는 건 아니지만 네. 많은 부분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공매도 잔고라 함은 이게 또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를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공매도 잔고라 함은 내가 일단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상환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직 상환하지 않은 주식. 음. 그게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은 하루의 거래량 중에서 공매도를 한 비중.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걸 꼭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개인이나 그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이 사실 투자 전략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역기능이 분명히 늘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순기능도 사실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도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공매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 웬만한 금융 선진국들은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네. 보편화된 제도인데 유독 우리나라,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하락에 베팅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네.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공매도 거래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들이 계속 하락에 베팅을 하고 또 베팅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시세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할 수 맞아요. 있다라는 네, 생각.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되고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을 빌린 다음 팔아야 되는데 무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도 공매도를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자사주를 네, 네. 우리 사주를 넣어줬는데 주식은 안 들어갔는데 막 매도가 가능해서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 우리나라에서 기관 외국인들 무차입 공매도 하고 있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부감이 큰 건데 앞서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순기능은 얘기가 나왔어요. 네. 시장 위 아랫 방향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효율성이 있고요. 또한 그렇게 매도로 먼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만큼 확대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에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매도를 한 다음에 이걸 반드시 매수를 해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또 오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기능들은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 이 금지 한 번은 이제 연장이 된 건데 이게 다시 재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더 궁금한데요, 이재 기자. 네.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조치를 재개하겠다라는 기본 입장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시장이 3,000포인트 이상을 뛰고 여론도 공매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유연한 태도로 좀 바뀌고 있는 분위기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양방향으로 결과는 다 열려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살짝 발을 좀 빼는 그런 네.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공매도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재 여당 쪽에서는요. 현재 주식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정치권 인사들 하나둘씩 이 공매도 이슈에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상 좀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매도 문제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매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수위 높은 그런 얘기를 또 한 상황이고요. 박 의원의 발언은 이제 시작으로 정치권에서도 금융 당국을 상당히 압박하는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음을 네. 우리가 또 감안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금융 당국의 고민도 자체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이 정책이 끝났어야 됐는데 6개월 더 연장이 됐잖아요. 이를 한 번 눈 감아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하게 되면 여론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냐. 네. 합리성을 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부분이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는 건데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희석되는 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예.